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광고가 돌아가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매출을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며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포인트로 숏폼 소재 하나 만들어서 일단 릴스 광고 돌려보는 게 어떨까요? 전환율을 보고 그때 더 디벨롭 해보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8년 넘게 컨텐츠 PD로 일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매출 상승에 무조건 기여한다고 믿어왔던 그 광고가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정작 주변 반응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AI 숏폼 영상 하나 만들어서 광고 돌리고 이미지 소재 만들어서 메타 광고 돌리고 이렇게 하루, 일주일,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 땐 아무도 내 브랜드를 찾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고 매일 돌려도 내 브랜드는 아무렇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인물은 컨텐츠 제작자이자 수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 중인 마를리 잭스입니다. 마를리 잭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콘텐츠가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있는가? 그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땡땡입니다. 바로 전략적 콘텐츠 설계죠. 광고를 돌리기 전에, AI 툴로 영상을 뽑아내기 전에, 메타 광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 된다고요. 릴스를 하루에 3개씩 올리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마치 총알이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방아쇠만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탄창은 빠르게 비워지지만 관역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죠. 작은 브랜드일수록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예산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하나의 콘텐츠가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마를리 잭슨은 이것을 리드 생성, 리드 육성, 리드 전환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정리했습니다. 왜 이 3가지가 중요할까요?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콘텐츠를 쏟아내면서도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리드 생성. 이건 단순히 조회수나 좋아요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리드는 여러분의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메일을 남기거나 DM을 보내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행동 말이죠. 조회수 100만이 나와도 단 한 명도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 리드 육성. 한 번 본다고 바로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균 7번 이상 브랜드와 접촉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저 새로운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나요? 이미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육성입니다. 세 번째, 리드 전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매출이죠. 아무리 팔로워가 많아도,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환은 그들이 지갑을 여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첫 번째, 리드 생성에만 집착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는 것에만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작 매출은 제자리입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 원칙을 놓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모두 하나같이 조회수를 강조합니다. 알고리즘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보장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조회수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원하는 것과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은 플랫폼의 유저들이 여러분 브랜드의 고객이 되길 원하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플랫폼의 놀이터에서 계속 뛰어놀기만 하고 정작 집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를리 잭스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러 온 게 아니다. 모든 컨텐츠는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전단지를 뿌릴 때도 쿠폰을 넣어서 매장으로 오게 만들었고 행사를 할 때도 명확한 구매 혜택을 제시했죠.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오면 갑자기 이 원칙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예쁜 사진, 재미있는 영상만 만들면 뭔가 될 거라고 착각하죠. 수제 비누를 파는 작은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쁜 비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제품 소개 쇼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가끔 할인 이벤트를 공지하죠. 릴스를 만들 때도 비누 만드는 과정, ASMR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조회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보게 되죠. 하지만 구매로 연결되는 사람은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콘텐츠들이 3가지 목표 중 어디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략을 가진 브랜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민감성 피부 때문에 10년간 고생했던 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시중 제품들로 인한 피부 트러블, 성분표 읽는 법을 독학한 과정, 그리고 자신만의 비누를 만들게 된 계기까지. 이야기 끝에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성분 가이드 PDF, 프로필 링크에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라는 명확한 행동 유도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씩 피부 타입별 관리법, 계절별 피부 케어 팁, 천연 성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뉴스레터로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번 제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를 먼저 주면서 신뢰를 쌓아가죠. 그러다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2년간 연구 끝에 완성한 민감성 피부 전용 라인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때는 이미 그들이 당신을 알고 당신의 전문성을 믿고 당신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게 되죠.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그냥 던지는 것이고 후자는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노출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회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출 중요하죠. 하지만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1만 명에게 노출되는 것과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 100명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 이 중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작은 브랜드는 대기업처럼 물량 공세를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인력도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쓸 예산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적은 수의 콘텐츠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 저희는 아직 작아서 브랜딩할 여력이 없어요. 일단 작게라도 매출부터 만들어야죠.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브랜딩이 거창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예산을 들여서 로고를 만들고 화려한 광고를 찍고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섭외하는 것만이 브랜딩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브랜딩은 일관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가치를 대표하는지, 고객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나이키를 생각하면 Just Do It, 도전정신, 운동 능력이 떠오릅니다. 맥도날드를 생각하면 해피밀,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이 떠오르죠.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일관되게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특정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만의 스토리 목록을 만드세요. 지금 당장 노트를 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고객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컨텐츠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제품 스펙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제품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감합니다. 두 번째, 80-20 법칙을 적용하세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80%는 가치 제공, 20%는 적극적으로 판매하세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캡션이 10줄이라면 8줄은 유용한 정보나 공감 가는 이야기로 채우고 마지막 2줄에만 더 알고 싶다면 프로필 링크 클릭 같은 행동 유도를 넣는 겁니다. 근데 많은 브랜드들이 반대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제품 사세요 라고 말하죠. 그럼 사람들은 스크롤을 넘깁니다. 광고라고 판단하는 순간 뇌가 차단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냅니다. 그렇다면 뇌가 멈춰서 여러분 브랜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치 제공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은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건강한 가정식을 배달해드립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고객의 뇌는 이걸 그냥 지나칩니다. 이제 메시지를 바꿔볼까요? 저녁 식사 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요리할 시간이 없죠. 저희가 30분 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번째 메시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의 소통, 아이의 미래, 당신의 시간이라는 진짜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 순간 뇌는 멈춰서 듣기 시작하죠. 이건 내 생존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콘텐츠에는 다음 단계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컨텐츠를 본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음 추천 컨텐츠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보겠지가 아니라 이걸 클릭하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수동적입니다.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신의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다음 단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항상 여러분의 컨텐츠를 점검하세요. 지난 한 달간 만든 컨텐츠를 다시 봐보세요. 각각의 컨텐츠에 체크리스트를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 컨텐츠로 신규 고객을 얼마나 발굴했는지, 기존 팔로워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는지,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략이 없는 컨텐츠입니다. 조회수가 높든 낮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실패한 컨텐츠예요. 앞으로 만들 컨텐츠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이 컨텐츠의 목적은 뭐지? 목적이 명확해지면 컨텐츠 방향도, 메시지도, 행동 유도 문구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광고를 돌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전략 없이 광고를 돌리는 거죠. 제대로 된 컨텐츠 전략이 깔려있을 때 광고는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전략이 없다면 광고비는 그냥 타버리는 돈일 뿐입니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한 발 한 발이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이 움츠러듦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고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콘텐츠부터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조회수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고객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만드세요. 그게 바로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략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니까요. 특히 작은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외면받지 않고 고객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인터뷰 기반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이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컨텐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처럼 매주 꾸준히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컨텐츠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